이제 학교 폭력의 유형을 이제 보겠다고 했죠. 첫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제 신체 폭력입니다. 신체 폭력의 예시가 이렇게 이제 다 자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는 상해, 폭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신체 폭력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신체 폭력을 갖다가 지금 우리 법정에서 또는 검찰에서 또는 경찰에서 쓰는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다 세분해서 법적인 용어로 만약에 쓴다면 좀 학교가 그죠? 네, 학교가 아니고 말 그대로 법적인 다툼의 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신체 폭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를 어떻게든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감금이 되겠죠, 그죠? 이 감금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위에 상해나 폭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폭행을 통해서 신체가 훼손이 되면 당연히 상해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감금 부분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역시 또 장난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보면 학교의 그 별실, 우리가 이제 교무실이나 교실을 제외하고 보면 좀 특별실도 있죠, 그죠? 특별실도 우리는 교실로 보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게 있냐면 탈의실 같은 게 있죠, 탈의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그 다음에 보통 이게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사이에 보면 우리가 이게 청소, 대걸레라고 하죠, 그죠? 마포라고도 하기도 하고, 대걸레를 빨 수 있는 그러한 또 작은 공간도 있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이제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이제 거기에 집어 넣고는 밖에서 딱 잠그는 경우를 말하죠. 잠금 장치가 있으면 잠가 버리는 경우, 잠금 장치가 없으면 두세 명이서 못 나오게 딱 잡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상황을 보시게 되면 둘 또는 셋 또는 넷, 그죠? 둘이건 셋이건 그거는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대1로 놀건 또는 예를 들어 3대1로 논다고 칩시다, 그죠? 당연히 4명이 논다고 칩시다. 오늘 좀 꼬이네요. 네. 4명이 노는데 놀다가 우연히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명이 탈의실에 숨었어요, 그죠? 네. 근데 3명이 숨은 걸 알고는 밖에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냥 살짝 잠갔다가 밖에서 열어줘 해서 열어주면 별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남학생들 장난이 좀 심하게 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문을 딱 잠그고는 안에서 문 두드리고 소리치고 발로 차도 안 열어주죠. 자, 이제 밖에 있는 친구 3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상황이 재밌기 때문에 웃고 있어요. 네. 밖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재미있게 웃고 있어요. 이 밖에 있는 3명은 안에 있는 친구의 마음을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탈의실 안에 있는 친구를 봅시다. 처음에는 이제 장난치다가 숨었다, 그죠? 숨어서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문을 딱 걸어 장문 소리가 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문 열어라, 쾅쾅 거리고 그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안 열어줘요.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문을 안 열어줘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아이의 심리 판단이 되십니까? 끝까지 조금 이렇게 배포가 크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제 좀 화를 내지만은 크게 소리 지면서 문 열어라, 아니면 뭐 죽인다 등등등의 협박을 하면서 문을 열게끔 만드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는 드물어요. 드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4명이 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힘센 친구가 숨는다라면 안 걸어 잠궈요. 네. 상황 이해가시죠? 그죠? 이 3명은 문을 안 걸어 잠궈요. 근데 이 4명 중에 좀 약한 친구가 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걸어 잠궈요. 좀 강한 친구가 숨었는데 걸어 잠갔다고 칩시다. 문 열어라 콩한거리면 문 열어줘요. 자, 이 상황을 이제 우리 남학생이라면 충분히 아마 이 상황 이해할 겁니다. 약한 친구니까 시간이 좀 오래 지나도록 문을 안 열어주죠. 예. 약한 친구다 보니까 드디어 안에 나는 갇혔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제 공포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밖에 있는 3명은 안에 있는 친구가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폐쇄 공포증이라 그러죠. 어느 공간에 갇히면 갇혔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제 우리 심리는 심장이 뛰면서 폐쇄 공포증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네. 그렇게 울부짖어도 안 열어줘요. 자, 이제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상황이 밖에 있는 아이들의 장난치는 상황과 안에서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밖에 나왔을 경우에 이제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그냥 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마음이 안 생기고 이제 3명에게 막 그저 욕을 하면서 막 내가 얼마나 무서웠느냐 힘들었느냐 하고 그냥 서로 재미있게 끝나면 문제가 안 돼요, 또. 그죠? 네. 근데 이제 잘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나머지 이제 그 공포스러움을 학교에 신고하거나 또는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부모님도 화가 나서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가 생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해결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이 3명의 아이와 부모님이 가뒀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3명 아이와 3명 아이는 안에 가두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3명의 부모님은 그죠? 장난치지 않았느냐? 얘가 먼저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내 아이가 가해 학생이 될까봐 또는 큰 처벌을 받을까봐 부모님은 내 아이의 편을 들게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늘 하는 얘기지만 가두었던 아이 3명이 우리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죠? 네.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지,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죠? 자, 이 말이면 이 안에 있었던 친구 마음이 어떨까요? 얘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내가 힘들다는 상황을 이해해주네,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은 사과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약간 또 이 한 명을 놓고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또 가지게 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까지 나서게 되면 이런 장난친 것이 엄청 크게 벌어지는 상황. 아시겠습니까? 그죠? 예. 실제로 학교마다 많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참 많다라고 느끼죠. 쉽게 문 딱 잠그고, 그죠? 또는 뭐 쉽게 열어주고, 그래서 별일이 없이 잘 끝나지만은 지금 말했던 상황처럼 된다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정말 학교 폭력으로
이 아이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 감금시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아주 그건 나쁜 학생들이죠. 하지만은 감금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장난이 좀 더 심하게 되어서 감금화 되어버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금시킨 아이들은 이게 감금이라는 상황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학교폭력을 신고가 되면 감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뭐 몰랐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 말 쓰시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감금은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잘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절대 어디 넣어놓고 문 잠그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는 세 명이서 문 잠금이 없으면 이제 못 나오게 이렇게 이제 막고 있는 경우 있죠. 그죠? 예. 세 명이서 딱 막고 있는 경우 있죠. 그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절대 그런 폐쇄적인 공간에 아이를 집어넣고 또는 아이가 들어갔다고 해서 자기 발로 들어갔다고 해서 못 나오게 막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떤가를 짐작하게 되면 상당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가 이제 약취라고 하는 아주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이게 이제 약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라는 말은 폭행, 때려서 내 힘을 과시하면서 그다음에 협박, 그죠? 너 나 안 따라하면 죽인다. 이런 말로 이제 강제로 데리고 가면 약취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강제가 아니고 아주 달콤한 말로 속이는 경우죠. 유혹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죠? 속이고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려갈 때 유인이라고 합니다. 유인. 그래서 우리가 유괴범 그러죠. 그래서 유괴범이 유인을 하거나 약취를 해서 데려가는 행위. 이게 바로 이제 유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취나 유인 같은 경우에는 방법만 다르지, 그죠? 폭력적인 방법으로 데려가느냐,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데려가느냐, 요게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가 약취 또는 유인입니다. 이 약취와 유인은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일진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있다고 치면, 일진에는 꼭 이제 일진 두목이 있죠, 그죠? 예. 일진 두목 학생이 제일 싸움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 학생이 밑에 있는 친구를 또는 후배를 시킵니다. 시켜서 너 쟤 책임지고 데리고 와, 그러죠. 그럴 때 이제 이 밑에 있는 후배나 또는 얘 밑에 있는 친구는 그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는 방법이 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단순하게 나 따라와 한다고 따라올 친구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일진이기 때문에 따라와 눈매, 그다음에 손짓, 행동으로 협박도 되는 겁니다. 너 나 따라와 안 따라오면 협박이죠. 이게 협박입니다, 그죠? 그래서 협박이나 폭행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이 친구보다는 약하다 싶을 때는 야, 여기 맛있는 거 오늘 저녁 사올 테니까 따라가자. 그죠? 그러면 이제 데리고 왔더니 이제 두목 앞에, 그죠? 학교 제일 싸움 잘하는 앞에 이제 데리고 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약취 유인이라고 말씀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마지막 줄에 나오고 있죠, 그죠?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뭐 때리기, 힘껏 밀치기,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이 꼬집기, 때리기, 뭐 힘껏 밀치기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한 친구에게 일상적으로 이 힘센 아이가 가하는 행위예요. 저는 약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어깨빵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깨로 툭 치고 지나가고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툭 치고 지나가고 이런 게 이제 신체 폭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폭력 유형의 첫 번째 유형, 신체 폭력.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고 특히 남학생들 간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요즘이야 뭐 남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이런 신체 폭력을 유형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내가 만약에 피해자라면 내가 지금 신체 폭력의 피해자였구나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학교 폭력의 유형 첫 번째 신체 폭력을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